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3강 회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 볼까요? 위에는 아들자가 거꾸로 되어 있고 밑에는 걷는 사람이로 되어 있어 사람이 자라서 성장하다 해서 채우다의 뜻이 된 채울충. 다음은 입과 하품 험으로 구성되어서 입술을 모아 기운을 불어내다 해서 불다의 뜻이 된 불취. 다음은 귀 옆에 또 귀를 손으로 귀를 자르는 모습에서 취하다의 뜻이 된 취할취. 다음은 서울경에 특별하다의 의미를 지닌 더욱으로 구성되어서 높은 곳에 이르다, 높은 곳으로 나아가다, 서울 올라가다 해서 나아갈 취자가 된 글자, 나아갈 취. 다음은 코의 모양을 본뜬 스스로자와 개견으로 구성되어서 개코는 냄새를 맡는다 해서 냄새취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볼까요? 취할 취, 쥐 되죠. 쥐. 술을 뜻하는 다규. 그렇죠. 다규는 술병 모양을 뜻한 자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침을 뜻하는 마칠졸. 술을 끝까지 마신다. 끝까지 마시면 취하죠. 저는 처음에 이 술병 모양 옆에 졸병이라서 술의 졸병, 술이 약하니까 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칠졸로 해석해서 술을 끝까지 마신다. 끝까지 마시면 안 취할 사람 없죠. 그래서 취할 취. 그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둘치, 거물망 밑에 고들직. 거물을 곱게 하면 뭡니까? 거물을 곱게 하면 풀어주는 거죠. 죄인을 놓아주다, 석방하돼서 두다, 배치하다의 뜻을 갖게 된 둘치. 거물을 곱게 당기면은 풀어준다. 그래서 두다, 배치하다의 뜻이 된 글자. 둘치. 다음은 법칙칙, 곧즉, 뭡니까? 소정과 칼도로 구성된 글자죠. 이때 조개패가 소정의 줄임자다. 소정의 줄임자로 쓰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앞에 수업한 고들정자, 그죠? 전복 밑에 소정이었죠. 손 옆에다가 칼로 글자를 새겨 놓는 겁니다. 법칙을 새겨 놓죠. 내 말을 안 들으면 여기서 이 소재 삶아 죽인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또 접속사로서 뭐뭐이면 할 때는 즉의 뜻으로 되죠. 곧즉, 뭐뭐 하면 즉 이래 되죠. 법칙칙, 곧즉. 다음은 바늘침, 세금과 열십으로 구성됐다. 죽침, 대바늘이죠. 바늘잠의 뜻이 있었다. 뒤에 바늘잠은 바늘침이 됐고 곧 이 열십에 들어간 바늘침이 됐다. 옷을 꿰매는 도구. 여기서 열십은 뭡니까? 침 모양이죠. 위에는 손잡이, 밑에는 찌르는 모습. 이런 손잡이의 경계선. 그렇죠? 열십이 바늘의 모양이다. 여기서는 열이 아니다. 여기서 침을 놓다, 바느질하다의 뜻에서 나온 바늘침. 다음은 침노할 침. 본뜻은 점차 나아가다이다. 갑골문의 자형은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다. 또 빗자루 밑에 빗자루를 들고 있고 앞에는 소죠. 소를 쓸어주는 형상이다. 혹은 소를 이제 앞으로 가게 하는 모는 것을 표시했다. 건문에서는 한 손에 빗자루를 들고 다른 사람의 몸을 쓸어주는 형상에서 점점 나아가다의 뜻을 표시했다. 이후 침범하다의 뜻으로 파생되었다.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소를 썰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을 썰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침범하다의 뜻이 된 글자 침노할 침. 다음 벌써 복습이네요. 취할 취 뭡니까? 술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마셔서 취한다 했죠. 만취 아주 몹시 취한 거죠. 취생몽사 취한 듯이 살고 꿈꾸는 듯이 죽는다. 흐리멍텅하게 살다가 흐리멍텅하게 죽는 거죠. 꿈인 듯 생신 듯 그렇게 취와 몽은 같은 대가 되니까 생사 취한 듯
취한 듯이 살다가 꿈꾼 듯이 죽는다. 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살아서 죽어서 가죠. 예. 주불, 지인, 인자, 치라.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취한다. 예. 명심보감에 나온 이야기죠. 주불, 지인, 인자, 치요, 색불, 미인, 인자미라. 예.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절로 취하는 것이고, 미인이 사람을 유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미인의 유혹을 된다. 누구 탓? 내 탓이다 이 말이죠. 네. 술 탓하면 안 된다. 술에 유혹되는 사람이 잘못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다음 둘치는 뭡니까? 거물망 밑에 고들직. 거물을 곧게 땅에서 풀어주다 에서 나온 뜻에서 두다, 배치하다 의 뜻이 된 둘치, 조치. 이를 잘 정돈하여 처리하는 게 조치죠. 방치, 놓을 방자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방치하는 거죠. 위치, 자리나 장소죠. 서 있는 자리. 배치고사, 우리 초, 중, 고등학교에서 새학년이 될 때 반평성할 때 나오는 배치하기 위한 고사죠. 반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치는 시험이 배치고사죠. 고사, 시험 보는 거죠. 법칙칙, 뭐라 했어요? 소적 및 옆에 칼도 소체 칼로 새겨서 말을 안 듣는 벌을 준다 해서 나온 법칙칙. 또 문장의 접속사에 칼할 때는 곧즉 이래 됐죠. 원칙, 근본적인 법칙이죠. 원래의 법칙이 원칙이죠. 원칙대로 한다. 근본대로 한다. 법칙은 법칙과 규칙이 법칙이죠. 규칙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법칙이 규칙이죠. 법칙을 규정했다는 거죠. 교칙은 뭡니까? 학교에서 사용되는 규칙이죠. 필사즉생이라, 반드시 죽으려 하면은 산다. 많이 들었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 말씀이죠. 반드시 죽으려고 하면 산다. 살려고 하면 죽는다. 필생적 사요, 필사적 생이라. 반드시 죽으려 하면 산다. 이때는 곧즉 뭐뭐 하면이죠. 반드시 죽으려 하면 뭐뭐 하면 산다 이 말이죠. 제일측, 교측, 설파할 측은 법칙 측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제일측은 물의 양을 재는 거고, 교측은 사람 옆에 있는 거고, 설파하는 것은 마음으로 설파하는 거죠. 바늘 침은 세금 옆에 열십으로, 옆에 열십은 바늘 침 모양이죠. 그래서 바늘의 뜻, 꿰매다의 뜻은 바늘 침이 됐다. 방침, 앞으로 일을 치러 나갈 방향이죠. 지침, 지침은 지시하는 거죠. 또 인도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떤 방향을 이렇게 해라, 앞서서 설계해 두는 요인이 되는 거죠. 시침은 시계침이죠. 시계침. 분침은 분침과 시침, 초침 이래 되잖아요. 마부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갈마, 도끼를 갈아 바늘을 짓다. 바늘을 만든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유명한 이야기죠. 이백이 공부를 하다가 실정이 나서 내려왔는데, 천하의 천재 이백이, 시선이죠. 시에 대한 신선. 내려다 보니까 노파가 절구공이로 바위를 문지르고 있어. 당신 뭐 하고 있어요? 하니까 내가 지금 바늘을 만들고 있다. 야, 언제 바늘을 만듭니까? 결국은 바늘 된다. 그래서 이백이 깨닫죠. 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침소봉대, 바늘만한 것을 몽둥이만하다고, 바늘만큼 작은 것을 몽둥이가 좀 크게 얘기한 것, 사소한 일을 아주 크게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침소봉대라죠. 다음 침노할 침, 뭡니까? 손으로 빗자루를 들고 소를 썰어주는 모습에서 근문에 와서는 빗자루를 들고 사람의 몸을 썰어주다가 나중에서는 점점 나아가다 침범하다의 뜻이 된 글자. 침노할 침, 침범, 남의 권리나 재산을 침범하는 거죠. 범하는 거죠. 침략, 침범하여 빼앗아가는 게 침탈, 빼앗을 탈자.
이거 뭡니까? 큰데 밑에 셋줄 밑에 손수죠. 손으로 세 알 훔쳐가는 거죠. 예. 침탈하여 빼앗아가는 게 침탈이죠. 예. 침범하여 빼앗아가는 게 침탈이죠. 예. 침략, 진루, 예. 침략이죠. 남의 땅을 침범해서 약탈하는 게 침략이다. 예. 춘추, 공자가 지은 춘추 역사책에서는 죄를 알려주고 치는 것을 벌이라고, 몰래 군사를 끌고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침이라 한다. 몰래 숨어가는 게 침범이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정벌이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 오늘 수업 벌써 끝났네요. 뭐 배웠습니까? 술병을 뜻하는 다교와 마칠졸로 구성돼서 술을 끝까지 마시면 취한다 해서 취할 취. 거물망 밑에 고들지에서 거물을 두면은 풀어준다, 놓아준다 해서 나온 글자 둘치. 조개패는 소정의 줄임자, 소정 옆에 칼돌해서 법칙을 적어놨다.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형벌을 내린다 하고 법칙을 냈다 해서 법칙칙. 그 다음 접속사의 역할을 할 때는 뭐뭐 이면이란 이면 곧즉, 뭐뭐 이면 즉 곧즉 법칙칙 이래 되죠. 그 다음 세금과 열시 바늘 모양으로 구성되어서 바늘침. 마지막은 손에 빗자루를 들고 소를 썰어주는 모습에서 다시 손에 빗자루를 들고 사람을 썰어주다가 나중에는 침범하다의 뜻이 된 글자 침노할 침.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